EBS 수능 특강 21강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강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법 문제인데요. 우리 보기 먼저 보시면 1번에는 이제 is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is냐 아니면 are냐 보통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인가 아닌가 이제 그런 걸 찾으시면 될 텐데 첫 문장 한번 읽어보시면 One possible disaster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Resulting from warmer temperatures in northern areas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 그래서 one possible disaster 명사구가 처음에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요게 주어가 되겠죠. 한 가지 가능성 있는 disaster 무슨 뜻이죠? disaster 예, 재난, 재해 뭐 이런 거 있죠. 저번에 왜 기억나십니까? astro라는 이런 접두어가 붙어 있으면 star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제 에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별에서 나온 단어고요. 디자스터란 말은 뭐 이제 옛날에 점성술 같은 거 그런 걸 할 때 별자리의 위치가 약간 좀 잘못된 위치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 재난이 일어났다, 재해가 생겼다라는 문제 어떤 그런 믿음에서 디자스터란 단어가 그래서 유래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 가지 가능성 있는 그런 재앙, 재난, 뭐 자연재해 이런 것은 근데 그 다음에 ing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 재해가 뭐냐면 resulting from이니까요. 뭐뭐로부터의 결과로 일어나는 그런 재해다 이거죠. warmer temperatures니까 온도가 어떤 겁니까? warmer니까요. 더 따뜻해지는 그래서 더 따뜻한 온도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 근데 이 northern areas니까 어디요? northern이니까 북쪽의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는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북반구를 얘기하는 거죠. 북반구의 혹은 뭐 그냥 북쪽의 그래서 북반구 지방에서 더 따뜻해진 온도 때문에 그 결과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자연재해는 무엇이냐? is a potential tipping point.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주어 다음에 동사 이제 is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주어가 possible disaster 한 단어로 얘기하면 disaster잖아요. disaster 3인칭 단수니까 동사 뭐 쓰면 되겠습니까? is예요, a예요? 현재형에 is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a potential tipping point 잠재적인 potential 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혹은 뭐 잠재적인 뭐 이런 말이죠.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제 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티핑 포인트는 우리말로 이렇게 딱히 번역을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뭐 좀 어려운 말로는 이거를 약간 임계점,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말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냥 티핑 포인트라고 그렇게 그대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얘기하는데요. 요거 이제 좀 이따가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게 어떤 지점이냐면 역시 과거 분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과거 분사가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potential tipping point를 꾸며주는 거겠죠. 근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associated with the Greenland ice sheet. 그린란드의 ice she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sheet라는 단어는 이렇게 넓은 어떤 종이장 같은 거 그래서 종이장처럼 이렇게 넓게 얇고 넓게 펼쳐져 있는 이제 그런 거 sheet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ice sheet니까 이거를 이제 번역을 빙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주 광활한 어떤 얼음 벌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린란드에 있는 그런 그 거대한 빙상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associated with 이러면 뭐뭐와 관련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티핑 포인트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재해가 뭐냐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기온이 올라가서 북반구에서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재해가 뭐냐면 이 그린란드의 빙산과 관련된 어떤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 이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티핑 포인트가 뭐냐 뒤를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The Atlantic Conveyor Belt 컨베이어 벨트라는 건 그런 거죠.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벨트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 벨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물건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부품을 껴서 조립을 하는 이제 이런 걸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러죠. 근데 The Atlantic Conveyor Belt니까요. 이게 어떤 컨베이어 벨트냐면 The Atlantic은 대서양을 얘기하는 거죠. 대서양. 그래서 직역하면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는요. consist of 이거 무슨 뜻입니까? consist of라면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warm water 따뜻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시 명사 다음에 ing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현재 분사 꾸며주는 게 되겠죠. Moving up the eastern coast of North America as the Gulf Stream. 근데 그 따뜻한 물이 어떤 물이냐면 이렇게 묶어주시고 moving up the eastern coast of North America니까요. North America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이니까 캐나다, 미국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 쪽 North America 북미의 동쪽 해안을 moving up이니까 그걸 따라서 올라가는 따뜻한 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로써요? as the Gulf Stream으로써요. 무슨 stream 이러면 어떤 물의 흐름 여기서는 해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문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 해류의 이름을 the Gulf Stream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북미의 동쪽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래서 아무튼 걸프 스트림으로서 이 뒤에 해설지에는 이걸 멕시코 만류라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렇게 부르나 봐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굳이 번역을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냥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프 스트림으로서 그 북미의 동쪽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따뜻한 물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 애틀랜틱 컨베이어 벨트는요. 그리고 또 뭐냐면 and then sinking 여기서 왜 ing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아까 moving up 할 때 ing and sinking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sinking 부분도 역시 뭐겠어요? 앞에 있는 warm water를 꾸며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네. 중간에 뭐 end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끊어줄까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moving back 또 이렇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따뜻한 물이 근데 올라가서 and then 어떻게 되냐면 sinking 10,000 feet near Greenland 그린란드 근처에서 10,000피트 정도 그러니까 그린란드에서 약 10,000피트 정도 떨어진 그 지점에서 sinking이니까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다. 예. 니은지읒. 근데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물이 위로 이 사실 물이 가라앉는다라는 게 저는 잘 사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따뜻한 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다가 깊이가 이렇게 있으면 따뜻한 물은 위쪽으로 뭔가 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린란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린란드는 어디에 있어요? 캐나다랑 그 북유럽 사이에 있는 이름은 그린란드지만 사실 북극이죠, 북극. 그래서 완전 얼음 벌판인. 그래서 이제 그쪽은 추우니까 그쪽에 가면 이제 물이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해류가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moving back to the equator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The equator는 어디입니까? 적도. 그린란드까지 올라갔다가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캐나다랑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요. 그 중간에 뭐 멕시코 이렇게 있고 남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린란드 어디냐면 그린란드 대충 여기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유럽이 있고 그래서 요 바다가 지금 대서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적도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where it warms and rises again.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 따뜻한 물이 warms니까 다시 따뜻해져서 rises again, 다시 위로 올라간다. 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제 이 북미의 이스트 코스트를 따라서 이렇게 난류가 올라가다가 여기가 아까 그린란드라 그랬어요. 그린란드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차가워져서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서 그게 다시 이쿠에이터 근처까지, 적도가 대충 한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쿠에이터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리고 where it warms and rises again이니까요. 거기서 다시 물이 따뜻해져서 적도 근처에 왔으니까 다시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The Atlantic Conveyor Belt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Atlantic Conveyor Belt는 이제 이런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일단 여기 지금 어법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where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데 적도 근처에서 그 물이 따뜻해지고 다시 올라간다. 뭐 해석하는 데는 전혀 이상 없죠. 문법적으로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려면,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문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거는 이제 where냐 아니면 관계대명사 which냐를 써야 되는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관계대명사 which의 자리라면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which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여야 되겠죠.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들이 목적어를 취하는 그런 동사여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warm이라는 동사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죠. 뭔가를 따뜻하게 하다, 무엇을 목적어를 붙이는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rise 같은 동사는 어떠냐면 주어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해석을 해볼 때도 만약에 warm이 목적어를 취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 물이 따뜻하게 만드는 게 적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적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적도 근처에 가서 물이 따뜻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도 역시 자동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which가 아니라 그냥 그 적도 근처에서, 거기에서 라는 의미를 갖는 관계부사 where를 써주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보시면 large amounts of fresh water,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fresh water가요. fresh water는 뒤에 나오는 salt water랑 이제 좀 서로 대비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fresh water는 민물, 소금기가 없는 물, 강물 같은 거. salt water는 바닷물을 얘기하는 거죠. 소금물이니까요. 바다에 있는 소금기가 있는 물. 근데 large amounts of fresh water니까요. 아주 많은 양의 민물이, 그 다음에 동사로 연결되어 있네요. enter. 지금 이제 여기 앞에 명사구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문장의 주어가 되어야 되고요. large amounts of fresh water, 많은 양의 민물이. 그 다음에 이제 enter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는 지금 동사 원형 혹은 동사의 현재형이니까 동사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 많은 양의 민물이 enter, 들어갑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The North Atlantic of Greenland. 이 그린란드에서, 여기서 of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에서 떨어져서, 벗어나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린란드에서부터 나와서 the North Atlantic이니까 북대서양으로 많은 양의 민물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 같긴 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as the ice melts, 뭐 하면서요?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이 왜 녹습니까?
아까 우리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일어나는 북반구의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얼음이 녹으면서 그린란드에서부터 북대서양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많은 양의 민물이 들어갑니다. 까지만 하면 문장이 끝나고 완벽할 것 같은데 근데 뒤에 보니까 could shut down 조동사 플러스 동사구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죠. 조동사가 붙어있다는 건 무조건 얘가 문장의 동사구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장의 동사가 and도 없는데 혹은 관계대명사 같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동사가 두 개 나와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인 경우가 많고요. 그 앞에 있는 동사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아이스 멜트까지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거겠구나. 그럼 주어를 꾸며주는 거니까 뭘로 바꾸시면 되겠습니까? 현재 분사로 바꾸시면 되겠죠. entering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녹으면서 그린란드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노스 아틀란틱으로 들어가는 북대서양으로 들어가는 그런 많은 양의 민물이 그린란드에서 왜 민물이 들어갈까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북극을 생각하면 돼요. 그린란드는. 근데 북극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빙산도 막 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아이스 시트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린란드 자체는 땅이죠. 그린란드 자체는 땅인데 땅 위에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 빙판들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얼음이 녹으면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이 빙하 같은 것도 녹으면서 여기서부터 민물이 이렇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많은 양의 이 민물들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민물이 그 다음에 동사 could shut down, shutdown 시킬 수가 있습니다. shutdown은 어떤 기계 같은 게 동작하는데 그걸 멈추게 하는 거죠. 뭐를 멈추게 하냐면 conveyor belt, 그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fresh water does not sink like salt water. 민물은 소금물처럼 그렇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린란드 근처에 가서 가라앉아서 밑으로 다시 돌아서 적도 근처에서 다시 얘가 위로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린란드 근처에서 민물이 막 나오니까 차가운 민물이 나오니까 근데 민물은 소금물처럼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이 컨베이어 벨트가 뭔가 순환이 끊긴다 뭐 대강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This could trigger an ice age in North America and Europe. 그래서 이런 일이 could trigger라는 동사는 cause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일을 일으키다, 어떤 일의 원인이 되다. trigger라는 말 자체는 사실 어떤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냐면 총의 방아쇠. 그래서 동사로도 역시 방아쇠를 당기다.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돼요?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총알이 나가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동작이 트리거이기 때문에 트리거라는 동사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cause랑 같은 뜻이다. 어떤 일의 원인이 되다. 어떤 일을 일으키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촉발한다 그러죠. 촉발하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이 컨베이어 벨트가 끊기는 이 일이 뭐를 일으킬 수 있냐면 an ice age in North America and Europe 북미와 유럽에 an ice age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빙하기죠. 빙하기. 근데 그게 뭐냐면 an ironic consequence of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의 ironic consequence래요. consequence라는 거는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 근데 그게 왜 아이러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 결과 아이스 에이지가 온다? 더 추워진다? 라는 게 좀 아이러닉하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북극의 빙하, 그린란드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오히려 북미나 유럽은 더 추워지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 이제 possible disaster가 되는 거겠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이러니한데 그러나 어떠냐면 one associated in the past with the conveyor belt shutdown. 그게 이것이래요. 우리 여기서 one은 대명사죠. 대명사. 대명사라는 거는 앞에서 나온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뭐겠습니까? ironic consequence지만 그렇지만 이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consequence다.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거는 consequence가 되겠죠. consequence. 뭐 그래서 뭐 맞죠. 원이냐 원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원을 써야 되느냐 it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걸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는 우리 저번에 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원이라는 부정대명사 같은 종류지만 다른 대상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대상을 가리킬 때 예를 들면 뭐 옷가게에 가서 옷을 입었는데 옷이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혹시 좀 더 큰 거 있나요? Can I get a bigger one? 이런다 그랬잖아요. 같은 종류의 옷이지만 다른 사이즈 더 큰 사이즈를 얘기할 때 bigger one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onsequence인데 어떤 consequence요?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consequenc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랑 연관이 있는 결과냐면 associated in the past 과거에 뭐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with the conveyor belt shutdown 이 conveyor belt가 멈췄던 그런 일과 연관이 있는 그런 결과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북미와 유럽 지방에 아이스 에이지가 오는 것이. 그 다음에 보시면 climate scientists 그래서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worried about this possibility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worried about이니까요 과거 시제니까 걱정을 했습니다. several decades ago니까 언제요? decades라면 10년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앞에 several이 붙어 있으니까 뭐 몇십 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everal. 이거 발음이 이게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약간 한글로 쓰면 several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음절로 많이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좀 더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려면 이거를 이음절로 발음을 해야 된다. 요 중간에 있는 발음을 안 하고요. several 이런 식으로 약간 several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 좀 더 원어민처럼 발음이 그렇게 들린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veral이 아니고 several. 예, 아무튼 그래서 이 기후 과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several decades ago니까요 몇십 년 전에 이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And then decided about 그리고 약 about a decade ago 약 10년 전에요. a decade니까 10년 전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뭐라고요? that은 왜 나온 거예요? decided 다음에 that 나오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죠. 뭐뭐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거죠.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it was very unlikely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unlikely 이러면 가능성이 없는 그럴 것 같지 않은 뭐 이런 말이죠. 여기서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무슨 북미나 유럽에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일이 몇십 년 전에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약 10년 전에는 과학자들이 아니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가 But they have now begun to worry about it again.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글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어 표현해 보시면 아까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지점, 이런 걸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 그랬죠. 캠브리지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the time, 어떤 시점이래요. 근데 어떤 시점이냐면 at which a change or an effect, 어떤 변화나 혹은 어떤 영향 같은 것이 cannot be stopped니까 더 이상 멈춰질 수 없는 그런 시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단어를 이해를 하시려면 팁 오버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팁 오버라는 말은 예를 들면 바닥에 어떤 이렇게 양동이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버킷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버킷을 이제 안에 예를 들면 물이 들어 있고요. 이 버킷을 옆으로 이렇게 서서히 기울이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기울이다가 손을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게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은 갑자기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팁 오버가 이제 이런 양동이 같은 거를 기울여서 쓰러뜨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동이가 쓰러지는 지점, 그런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계속해서 누적되다가 그게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데 근데 그게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태를 일으키는 지점, 이제 이런 거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무슨 기후 온난화 같은 거 얘기할 때, 지구 온난화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환경 파괴를 줄이면 다시 이제 과거에 뭐 따뜻한 지구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온난화 되기 전에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점들, 이런 걸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예문을 하나 보시면 We are reaching a tipping point at which damage is irreversible. 어떤 피해가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더 나빠지거나 더 가속화되는 그런 어떤 지점, 그런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 티핑 포인트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다. 이제 기후 운동, 이제 환경 운동을 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